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프로블럼 2.2이고요. 간단한 계산 문제여가지고 빠르게 넘어갈 텐데요. 요거 하나만 짚고 갈게요. 자, A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할 때 어떤 함수 fx에다가 데이터 함수를 C에서 정의된 dx 생략하고, 자 이때 요 결과값은 만약에 C가 이 구간 AB 안에 있으면 그러면 요거는 그냥 FC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C가 구간 안에 없으면 0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제 A, B, C가 있는데 요건 계산 안 하고 그냥 답만 적고 넘어갈게요. A는 구간 안에 들어와 있어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A는 마이너스 25 치울게. 마이너스 25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B는 요거는 파이를 대입하면 1이 나오고요. 그리고 C는 보면은 요건 잠깐 적자면 이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exponential 절대값 x에 더하기 3에다가 델타 함수가 2에서 x-2로 이렇게 이만큼 평행이동된 델타 함수를 곱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은 여기 x는 2가 이 구간 안에 안 들어가 있죠. 그럼 두 번째 경우에 의해서 그냥 0이 됩니다. 그래서 A, B, C는 이렇게 나왔고요. 바로 2번 문제 넘어갈게요. 자, 2번 문제는 이것도 새끼 문제 A랑 B가 있는데 일단 프로블럼 2.23 2.23이고, 자, 이 문제는 우리가 문제에서 적혀 있는 것처럼 어떤 델타 함수 D1과 D2가 있을 때 얘네들이 같아지는 조건 D1과 D2가 같아진다. 언제? F D1이 가볍게 적을게요. 이거를 이 조건에 만족할 때, 근데 임의의 F에 대해서 이 조건에 만족할 때 두 델타 함수는 같은 델타 함수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뭘 증명하냐? 자, 문제 A번이 뭐냐면 델타에 어떠한 상수 C를 곱한 얘가 절대값 C분의 1 델타 함수. 자, 이 델타 함수가 이 델타 함수가 같다는 걸 증명을 하면 되죠. 그러면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해보면 되죠. 자, 이거 먼저 계산해 볼게요. fx에다가 d1을 곱한 거. d1을 얘라고 할게요. 얘가 d1. 그러면은 f에다가 델타 함수 요걸 뺐어요. 뒤에 뭐 dx가 있겠죠. 자, 얘를 적분한 거는 우리가 여기는 x니까요. 자, cx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죠 여기. 적분. 자, cx를 t로 치환을 해볼게요. 그러면 dx는 뭐죠? c분의 1 dt죠. 그렇죠? c분의 1 dt죠. 그리고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인테그랄 fx r은 c분의 t가 될 거고요. c분의 t가 될 거고, 그리고 뒤에 델타 cx는 그냥 델타 t가 될 거고요. 그리고 뒤에 c분의 dt가 붙겠죠. 자,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적분 구간을 생각해 줄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지금 C의 부호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C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C가 양수라고 한다면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일 텐데 C가 만약에 음수라고 한다면 적분 구간이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어야겠죠. CX를 DT로 치환을 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를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고정을 해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가 여기다 절대값을 씌워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C가 음수일 때는 절대값 C는 마이너스 C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여기 앞에 적분 구간을 뒤집게 하면서 우리가 요값과 요값이 같아지게 돼요. 자, 그럼 우리 이거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이거 계산을 하면 뭐가 나오죠? 절대값 C분의 1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데타 T니까 그냥 F0. 자, 요게 나오네요. 요게 D1의 결과값이고 요거는 임의의 함수 fx에 대해서 전부 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D2는 아까 전에 우리가 이걸로 정의를 했죠. 이건 뭐 간단하죠. 이거를 fx에 대해서 이거를 해주면 얘는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게 나오네요. 여기 마이너스 1부터 무한대까지. 자,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구했던 그 D1x와 D2x를 적분한 게 같다. 따라서 이것과 요거는 문제뿐만 아니라 요 데이터 함수의 요 형질을 나중에 다른 문제 푸실 때도 많이 쓰시니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스키 문제 A번이었고요. 자, B번 문제는 뭐냐면 방송사고. 줄까? 아니 괜찮아. 그냥 하지. 자, B번 문제는 뭐냐면 스텝 펑션이 있어요. 스텝 펑션이 있는데 스텝 펑션이라는 건 우리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죠. 자, 얘를 미분한 게 델타 펑션. 델타 펑션이라는 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거임을 증명을 해라 이건데 사실 뭐 그냥 봐도 자명하긴 하죠. 얘를 미분하면 당연히 여기서는 기울기가 무한대일 거고 나머지는 0이니까요. 근데 요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써주기 위해서 우리가 케이스를 세 가지로 나눌게요. x가 0보다 클 때, 자, x가 0보다 클 때 스텝 펑션의 미분을 한번 해볼까요? 스텝 펑션은 그러니까 미분이란 걸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하잖아요. 스텝 펑션의 세타 x라고 할 때 얘를 미분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미소 h만큼 더한 거에서 그냥 함수를 빼주고 얘를 h로 나눴을 때 h를 0으로 보내주면 되죠. 글씨가 좀 이상한데. 네. 자, 얘를 해주면 우리가 0보다 큰 구간에서 스텝 펑션 항상 1이죠. 값이 1 쭉 나오죠. 그러니까 1 빼기 1 h이에요. 그렇죠? h가 아무리 0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실제 0보다는 크죠. 네. 그래서 얘는 0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음수일 때부터 해볼게요. 자, 음수일 때 똑같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죠? 0 빼기 0을 h로 나누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0 나누기 실수니까, 그러니까 0이 아닌 실수니까 0이죠.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 x가 0일 때, 자, 우리가 x가 0일 때 생각해주면 같은 방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이거부터 써볼까요? 그냥 이거 0 더하기 h에서 세타 0을 빼준다. 이거를 h로 나누고
리미트 h를 0으로 보냅니다. 자, 이때 우리가 문제에서 보면은 문제에서 보시면 세타 0을 2분의 1로 줬어요. 자, 그리고 세타 0 플러스 h에서 h가 양수라고 하면 이게 1이 될 거고 음수라고 하면 0이 되겠죠. 근데 그것과 중요하지 않게 결국 이제 분자가 뭐가 되냐면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2분의 1로 대표적으로 할게요. 그거를 h로 나눴을 때 h를 0으로 보내면 얘는 무한대로 가겠죠. 2분의 1 땐 그냥 무한대가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 때는 아니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한다면 h가 음수이기 때문에 여튼 이렇게 부호는 약분되면서 무조건 무한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0보다 클 때 0, 0보다 작을 때 0, 0일 때 무한대. 이게 뭐죠? 바로 우리가 아는 델타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번도 풀어봤고요. 그리고 다음 문제. 자, 3번 문제도 간단합니다. 3번 문제는 뭐냐면 델타 펑션의 그 푸리에 트랜스폼을 구하라는 문제인데요. 이때 요걸 이제 플란체르의 시오렘을 이용해서 이제 구하라고 하네요. 자, 이 3번 문제도 문제 자체로서의 의미보다 이 문제의 어떤 그 결과를 좀 잘 알고 계시는 게 뒤에 다른 문제들을 풀 때 기본적인 개념으로서 많이 쓰입니다. 자, 3번 문제고 요거는 프로블럼 몇이죠? 2.26. 프로블럼 2.26이고요. 자, 플란체르의 시오렘을 써볼게요.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함수 이제 fx에 대해서 이 fx는 루트 2파이 분의 1에다가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는데 뭘 적분하냐면 그것의 푸리에 트랜스폼 fk 라지 fk에다가 익스포넨셜 ikx dk에 대해서 적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르게 쓰면은 fk는 어떻게 구하냐? 반대로 얘는 똑같이 또 루트 2파이 분의 1에다가 적분을 하는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 안에 들어오는 건 뭐가 되겠어요? 스몰 fx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건데요. 익스포넨셜 이번에 마이너스 ikx가 됩니다. 자, 요거를 이용해서 델타 함수의 푸리에 트랜스폼을 구해볼게요. 그럼 뭐 간단하죠? 여기다가 뭘 대입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델타 x를 그냥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바로 계산을 해볼게요. 2분의 1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적분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안 쓸게요. 그다음 델타 x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kx. 자, 요거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자, 요거 여기다 0 대입한 것만 나오죠? 그러면은 루트 2파이 분의 1이 바로 뭐가 된다? 델타 함수의 푸리에 트랜스폼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구해야 되는 델타 함수가 왜 저런 꼴로 나오냐? 그거는 요거를 가져다가 쓰면 되는데 그러면 델타 함수는 스몰 fx는 루트 2파이 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라지 fk 대신에 우리가 방금 구한 요게 들어와야겠죠? 다시 루트 2파이 분의 1에 익스포넨셜 ikx인데 여기 마이너스 붙어서 그렇죠? 안 붙죠. 플러스죠. 그렇죠? 그래서 dk에 대해서 그러면 상수는 앞으로 빠지니까 2파이 분의 1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 ikx dk고요. 자,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외우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거 쓸 때마다 찾아보는 것도 귀찮고요. 외우고 계시면 쓸만해요. 4번 문제부터 이제 길어지는데 4번 문제는 6.27. 네. 프로블럼 6.27이고요. 이거는 자, 일단은 문제에서 준 포텐셜을 그리라는 게 A잖아요. C종 J. 이거 뭐 간단합니다. 이렇게 있을 때 마이너스 A와 플러스 A에 대해서 델타 함수 두 개가 있죠. 빨간색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그리고 다시 0이다가 또 이렇게 생긴 게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되는 델타 함수, 델타 포텐셜 두 개가 이렇게 연달아서 있는 거고요. 자, B번을 볼게요. 그러면 바로 B번은 how many bound states입니다. bound state. 자, bound state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state라는 게 bound state와 스캐터링 스테이트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이 되죠. 자, 바운드 스테이트라는 건 어떤 포텐셜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성역학 시간에도 포텐셜이 만약에 우물 형식으로 돼 있을 때 에너지가 만약에 이 정도에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 안에서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션을 하죠. 이걸 바운드 스테이트라고 하고요. 만약에 우리가 밖에서 공을 굴려주는데 그 공의 운동의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밖으로 다시 나와서 넘어갈 만큼 에너지가 크다면 걔는 그냥 통과해버리죠. 우리가 생각하는 오실레이션을 하지 않고 그런 애들을 이제 스캐터링 스테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포텐셜이 주어졌을 때 그 파티클의 총 에너지가 몇이냐에 따라서 그 파동함수가 바운드 스테이트이 될 수도 있고 스캐터링 스테이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문제에서는 지금 바운드 스테이트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고 그러면은 지금 포텐셜 에너지가 지금 이렇게 생겼으니까 바운드 스테이트가 되기 위해선 총 에너지가 이거보다 작아야겠죠. 자, 이게 지금 바운드 스테이트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는 이제 how many잖아요. how many. 그러니까 바운드 스테이트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개수를 어떻게 세면 좋을까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건 포텐셜의 형태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이 하나 있고요. 에너지가 0보다 작다. 자, 이거를 가지고 바운드 스테이트의 개수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그러면은 그 계략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포텐셜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있죠. 슈레딩거 방정식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구체적인 포텐셜을 슈레딩거 방정식에 넣으면 이 방정식이 하나 나오겠죠. 그럼 이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방정식을 푸는데 그때 풀 때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BC라고 그냥 대충 적는데요. 바운더리 컨디션이거든요. 자, 바운더리 컨디션이라는 건 이 파동함수가 만족해야 하는 몇 가지 조건이 있죠. 그렇죠? 여기 예를 들면 연속성 같은 게 있을 거고요. 파동함수에 또 어떤 미분 계수를 어떻게 구할 때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지만, 예, 그럼 몇 가지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용해서 자, 미분 방정식을 풉니다. 풀면 뭐가 나오냐? 이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하는 K의 조건이 나오는데요. 이 K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슈레딩거 방정식 풀 때 이제 뭐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걸 K로 치환하죠 보통. 바로 그 K, 만족하는 K가 이렇게 몇 가지가 나오고요. 그러면은 요 개수를 세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텐셜을 이용해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세워서 풀고 그 방정식을 만족하는 K의 개수를 세면 그게 바로 바운드 스테이트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풀어볼게요. 근데 이 문제가 계산이 굉장히 많고 풀이가 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좀 생략을 하면서 풀고 싶은데 그러면 또 설명이 부족할 수 있어서 일단 하면서 풀면서 좀 결정을 하겠습니다. 얼마나 자세하게 풀지.
대충 풀고 아니면 풀이를 그냥 PDF로 올릴까? 자, 일단은 그럼 타임 인디펜던트 쉐딩 방정식부터 세울게요. 자, 우리가 일단은 타임 인디펜던트 쉐딩 방정식은 이렇게 세울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렇게 2'은 그냥 두 번 미분한 겁니다. x로.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풉니다. 구간을 자 a보다 클 때, 그리고 마이너스 a에서 a 사이, 그리고 a 마이너스 a보다 작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풀게요. 자, 이때 여기서 각각 구간에서 다 포텐셜은 몇이죠? 다 포텐셜은 0입니다. 왜냐면 포텐셜은 지금 데이터 펑션이어가지고 딱 마이너스 a에서만 무한대를 찍고 그 구간 딱 그 두 점을 제외한 구간에서는 포텐셜이 0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여기를 조금 무시를 해줄 수가 있어요. 세 개 구간에 대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쉐딩 방정식을 psi 2 프라임은 마이너스 하바제곱분의 2me psi로 세울 수 있고, 자, 이거는 여기를 k 제곱으로 치환을 하죠. 그래서 k 제곱 psi 이렇게 치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미분 방정식 풀면 어떻게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psi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어떤 상수에다가 kx 더하기 b에다가 마이너스 kx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 꼴로 나옵니다. 이런 방정식을 풀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제 첫 번째 케이스 x가 a보다 클 때, x가 a보다 클 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 근데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되죠? x를 양의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여기가 발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0으로 가는데, 근데 psi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a가 0이 됩니다. 그래서 a가 0이 된다는 게 전 구간에 대해서 0이라는 게 아니라 x가 a보다 큰 구간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x가 a보다 클 때는 파동함수가 이렇게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그러면은 x가 두 번째 케이스로 갈게요. 마이너스 a보다 작을 때 음수 구간에서는 그럼 반대로 얘가 사라지겠죠. psi가 이런 꼴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k 앞에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 이게 플러스가 돼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가운데 구간에서는 어떨까요? 마이너스 a부터 a 사이의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그 a랑 b랑 둘 다 썼으니까 c, d를 쓸게요. 여기 두 개에서는 이 두 그 선 사이 가운데 구간에서는 우리가 x를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낼 수 없으니까 두 개 다 살아남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지금 포텐셜이 대칭인 상황이잖아요. 포텐셜이 지금 vx가 우함수인 상황입니다. 포텐셜이 우함수일 때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psi 이거 포텐셜이 우함수인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들은 우함수와 기함수의 선형 결합으로 전부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적어놨는데 어디더라? 프로블럼이 몇이었지? 프로블럼 2.1의 C
것처럼 2.1의 C를 풀어보시면 아는데요. 자, 포텐셜이 우함수일 때는 psi는 우리가 우함수, 그러니까 이분 펑션이죠. 이분 펑션과 기함수, 오드 펑션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psi가 우리가 이런 경우에 지금 풀고 있는 이런 문제의 경우에 지금 포텐셜이 우함수이고 이럴 때는 우리가 케이스를 psi가 우함수일 때랑 그러니까 2분일 때랑 그리고 psi가 오드일 때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풀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구한 케이스를 이제 psi가 오드일 때랑 2분일 때 각각 2번 풀어줘야 되는데요. 이게 상당히 시간이 길게 걸리는데 한 케이스만 풀게요. 한 케이스만 풀고 다른 케이스는 결론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상세한 풀이는 제가 PDF 같은 걸로 영상에 첨부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psi x가 어떻게 나왔냐면 세 가지로 나왔죠. x가 a보다 클 때는 우리가 꼴이 지금 이렇게 나왔고요. 그렇죠? 그리고 x가 a보다는 작은데 마이너스 a보다 큰 그 가운데 구간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오고, 자 그리고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은 구간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나왔죠. 구간을 갖다 써줄게요. 자 근데 2분에 대해서 풀까 5분에 대해서 풀까. 자 그럼 2분에 대해서만 풀겠습니다. 2분에 대해서만 풀기로 하고, 자 그러면은 이제 케이스 psi가 우함수다, 이분 펑션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일단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지금 구간도 지금 딱 쪼개져 있잖아요, 정확하게 대칭으로.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 x에다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얘랑 일치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당연히 바로 알 수 있는 게 a가 b가 됩니다. 이게 우함수이기 위해서는 여기가 그냥 a가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a는 b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얘도 지금 구간이 딱 대칭이기 때문에 우함수여야 돼요. 우함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게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c와 d가 같아야겠죠. 그래서 여기가 c가 되고요. 그리고 c로 묶어주면은 c로 묶고 exponential kx 더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kx로 쓸 수 있겠죠. 네, 우함수일 때 psi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우리 뒤에서 쓰기 위해서 미분을 해줄게요. 미분을 해주면은 a의 k의 exponential 마이너스 kx.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거 미분해주면 ck에다가 exponential kx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kx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세 번째 거는 그냥 플러스 ak에다가 exponential kx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바운더리 컨디션을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바운더리 컨디션이 바운더리 컨디션이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x는 a에서 그리고 x는 마이너스 a에서 연속이다. psi가 연속이란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는 조금 이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자 미분값의 변화량 at x는 a에서 그리고 마이너스 a에서, 자 요게 뭐와 같냐면 인테그랄 얘를
어디서 만약에 A라고 가정을 했을 때 A보다 아주 작은 입실로만큼 작은 구간부터 A보다 입실로만큼 큰 구간까지의 적분, 이게 도함수의 적분과 같다. 이 두 가지 바운더리 컨디션을 써주겠습니다. 빨리 풀어보자면 일단 첫 번째 거 연속인 조건을 쓰자면요, 우리가 사실 x는 a에서 연속이면요 얘가 우함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에서도 연속이에요. 그래서 연속인 조건과 저 그 미분 값의 변화량 저 두 가지 바운더리 컨디션을 x는 a와 x는 마이너스 a에 대해서 각각 해줄 필요 없이 한 구간에서만 해줘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1번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저기 일단 a 위에 함수에다 a 대입한 것과 중간의 함수에다 a 대입한 게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a에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ka가 c 곱하기 exponential ka 더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ka가 같다. 말로만 할게요. 자,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a는 c에다가 exponential 요 식을 얻어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 이거는 좀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요거에 x는 a에서의 변화값을 살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x는 a보다 약간 큰 구간에서의 미분값에서 x는 a에서 약간 작은 구간의 미분값을 뺀 그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여기가 x는 a보다 클 때의 미분 그 도함수고 여기가 x보다 a보다 작은 구간에서의 도함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a 대입한 거에서 요 중간에 거에 a 대입한 거를 빼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요 값은 마이너스 ak의 exponential 마이너스 ka에서 빼기 ck의 exponential ka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ka. 자, 요게 되고요. 자, 근데 얘는 뭐가 같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를 두 번 미분한 거에 적분과 같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 두 번 미분한 거를 우리가 어디서 봤냐면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우리가 2n분의 하바의 제곱에 psi를 두 번 미분한 거에 더하기 v psi가 exponent 2의 psi 요와 같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두 번 미분한 거는 마이너스 하바 제곱분의 2n에다가 원래 여기까지 쓸게요. 2 마이너스 v의 psi를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우리 상황에서 지금 x는 a에서죠. x는 a에서니까 v는 마이너스 알파에 지금 문제에서 준 게 델타 x 플러스 a에 마이너스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a. 자, 지금 v 그 포텐셜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근데 지금 델타는 무한대잖아요. 그래서 2가 몇이든 간에 이건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근사를 해줄 수 있냐면 그냥 마이너스 하바 제곱분의 2mv psi로 쓸 수가 있고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델타 펑션이니까 엄청나게 크니까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가 psi에 두 번 미분 대신 대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입을 해주면 얘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하바 제곱분의 2m을 앞으로 나오고 얘를 vx에 대해서 vx psi를 족분을 하는 건데 vx에 그냥 대입을 해주면 바로 지금 우리가 vx를 갖고 있으니까
자 여기서 vx를 바로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알파의 델타 x 마이너스 a 더하기 델타 x 플러스 a에다가 여기에다가 사인을 곱한 거죠. 얘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네.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긴 하겠지만 델타 함수니까 x는 a 그냥 대입해버리면 되죠. 여기 x 플러스 a 요건 그냥 0이 돼버리고 얘랑 곱해져서 앞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하바 제곱분의 2m 알파의 p사이 a가 됩니다. p사이 a가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좀 더 풀어주자면 뭔가 길어가지고 표가 어디서 뒤집혔지? 아 그치 여기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마이너스가 붙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f사이 a는 뭐냐면 우리가 얘는 a에다가 익스포넨셜 ka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써줄 수가 있냐면 마이너스 하바 제곱분의 2m 알파 a에다가 익스포넨셜 ka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러면은 맞나? 형 이상한 거 없어? 어디서 꼬인 거 같은데? 아 잠시만. 아 여기 마이너스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오케이. 휴. 자 그러면은 뭐가 같냐면 요게 지금 요 값이 얘랑 같아야 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를 식정리를 했다고 칠게요. 예쁘게 해가지고 우리가 구하는 값 식정리 예쁘게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식이 a에다가 더하기 c의 exponential EKA 에다가 빼기 1 요게 하바 제곱 k분의 2m 알파 a 자, 요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다가 우리가 뭘 해주냐면 우리가 1번에서 구한 요 바운더리 컨디션 요 식 있죠? a는 c 곱하기 익스포넨셜 2k의 1 자, 요거를 대입을 해줄 거예요. 대입을 어디다 해주냐면 우리가 그쵸 a 자리에다가 다 넣어주면 되겠죠? 그쵸? a 자리에다 다 넣어주면 요것도 각자 해보시고요. 여기 a에다가 두 번 대입을 해야 될 거예요. 대입을 한 다음에 정리를 해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식이 익스포넨셜 EKA가 E 마이너스 하바 제곱 K EM 알파에 이게 뭐와 같냐면 하바 제곱 K 분의 EM 알파가 됩니다. 네, 그 구체적인 계산은 따로 첨부를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식을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면 어떤 식으로 쓸 수가 있냐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ka 요게 m 알파분의 하바 제곱 k
마이너스 1. 자, 요거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걸 만족하는 K를 찾으면 되는데 이걸 만족하는 K를 어떻게 찾나요? 이걸 만족하는 K를 우리가 방정식을 그냥 풀어서 구할 수는 없겠죠. 왜냐면은 지수함수와 1차 함수와의 그 교점을 구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수치 해석적으로 구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래프를 좀 그려줘야 됩니다. 정확한 값을 구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개수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프를 구하면 그리고 우리가 교점을 구할 수 있으니까 셀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좌측 함수부터 그려볼게요. 자, exponential EKA. 그러면 우리 가로축을 K로 해가지고 그래프를 하나 그려본다면, 그러면 exponential이니까 이렇게 떨어지겠죠? 요게 되고요. 자, 그리고 우변의 함수. 자, 요거는 요 앞에가 뭐죠? 요거 양수죠. 양수고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겠네요. 함수가. 그렇죠? 그러면 2분일 때, 지금 2분일 때에 대해서 풀고 있었는데 2분인 바운드 스테이트는 단 한 개밖에 나올 수가 없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드일 때도 답만 적자면, 오드일 때는 조금 다른데요. 오드일 때는 식이 마지막에 어떻게 나오냐면 특이하게 exponential 마이너스 2ka에다가 이게 뭐가 같냐면 1 마이너스 m 알파분의 하바제곱 k예요. 그러니까 얘랑 지금 기울기가 반대죠.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지수함수가 이렇게 있고, 지수함수니까 여기 이렇게 되면 안 되지. 다시 지수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야죠. 이렇게 여기가 1이고, 그리고 얘 지금 보면은 1차 함수인데 y절편이 1이잖아요. 그럼 같은 여기 y축 위에 상의 점을 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교점이겠네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1차 함수인데 지금 기울기가 음수인 그래프다 보니까 이 세 가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기울기가 너무 가팔라가지고 일단 y절편에서만 만날 경우, 그리고 접할 경우, 그리고 기울기가 완만해서 한 번 만나고 뒤에서 한 번 더 만날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 접하는 경우는 그 조건을 그럼 바로 구해줄 수 있겠죠. 그냥 미분 때리면 되니까. 그러면 이거 k에 대해서 미분해서 k는 0일 때 대입하는 거잖아요. 여기서의 기울기는. 그럼 몇이죠? 마이너스 2a가 나오겠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2a일 때. 근데 이게 뭐와 같을 때? 이 녀석의 기울기니까 마이너스 m 알파분의 하바 제곱. 요거와 같을 때가 겹치는 조건이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두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점에서 만나려면 지금 이게 음수인 기울기잖아요. 음수인 기울기. 얘가 더 완만해야 된다는 거죠. 완만해야 된다는 건 음수에서는 얘가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조건은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접할 때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 알파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주자면, 알파는 어때야 되냐면 알파는 크거나 같아야 한다. 2ma분의 하바제곱. 왜냐면 k가 0일 때 만나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거든요. k가 0이라는 건 에너지가 0이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파가 2ma분의 하바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얻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지금 구하라는 게 뭐였죠? 아까 전에 알파는 ma분의 하바 제곱이랑 4ma 제곱의 하바에 대해서 얼로우드 에너지를 구하라는 거죠. 문제가 겁나게 깁니다. 이쪽에 대해서, 자, 알파가 ma분의 하바 제곱일 때에 대해서 에너지를 구해라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되죠? 우리가 이게 지금 이 조건이 바로 뭐냐면 기울기잖아요. 기울기.
기울기고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까 전에 알파가 EMA 분의 하바 제곱보다 커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거보다 커야 된다고 했고 그러면은 얘는 지금 EMA 분의 하바보다는 큰 상황이죠. 그렇죠? 분모에 2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졌으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교점은 2개일 거고 그렇죠? 교점은 2개일 텐데 이걸 어떻게 구해주자면 일단 이게 2분의 1대랑 요거를 만족하는 파동 함수가 2분의 1대와 5분의 1대로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요. 2분의 1대는 그때는 우리가 아까 전에 2분의 1대 식이 뭐였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ka가 m 알파분의 하바 제곱의 k 마이너스 1. 자, 요 식을 만족한다는 건데 2분의 1대. 그때 지금 얘가 요거라는 건 뭐냐면 지금 m 알파분의 하바 제곱이 뭐라는 거예요? 알파랑 a랑 체인지 해주면 자리 바꿔주면 m 알파분의 하바 제곱이 a라는 거죠. 얘가 그냥 ka-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ka를 만약에 뭐 x라고 치환한다면 얘를 그냥 x라고 본다면 x-1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x와 만나는 점인 거죠. 요거를 구하는 요걸 그냥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매트랩이나 뭐 전자계산기도 익스포넨셜 계산할 수 있다면 그런 걸로 계산을 하시면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대충 어떻게 나오냐면요. KA, 요 KA, X 값이 1.108 정도 나오고요. 그러면 이 KA를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를 어떻게 구해주냐면 자, 에너지가 뭐예요? 에너지가 우리 아까 전에 K를 어떻게 정해줬죠? K는 하바분의 마이너스 2m 익스포넨셜에 여기에다 루트 씌워준 거잖아요. 그럼 에너지는 마이너스 2m분의 하바제곱 K제곱으로 써줄 수가 있고 그러면 KA가 1.108이라는 거니까 K는 1.108을 A로 나눈 게 되거든요. 그럼 이 K를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우리가 식이 대충 어떻게 나오냐면 어차피 2n분의 하바제곱은 다 우리가 숫자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0.615 에다가 이렇게 에너지가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도 이거는 제가 따로 계산을 하지 않고 풀이 캡처본을 올려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4번 문제 풀이가 끝났고요. 많이 생략을 했는데도 엄청나게 풀이가 길었고 근데 5번 문제도 깁니다. 원테이크로 찍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5번이랑 6번만 풀면 되는데 5번 문제는 4번 문제에서 우리가 바운드 스테이트를 구했는데 5번 문제에서는 스캐터링 스테이트를 이용해서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를 구하는 건데요. 이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도 굉장히 중요한 게 문제에서 알려주진 않았지만 문제 2.34를 일단 먼저 보시면 이거는 시험 보기 시기 전에는 꼭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시험 중간고사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를 우리가 보통은 그러니까 지금 같은 델타 펑션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이게 배리어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들어가는 걸 A라고 하고 튕겨 나오는 리플렉턴스를 B라고 하고 그다음에 트랜스밋된 거를 C, 트랜스밋된 게 다시 리플렉턴스 된 게 D 그리고 한 번 더 트랜스밋된 게 F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를 어떻게 정해 주냐면 A분의 F의 이 놈이죠. 그 크기의 제곱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근데 이게 사실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가 바로 이렇게 정의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의 정의는
문제 2.34번에서도 우리가 이걸 묻고 있는데 이제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의 정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인시던트, 그러니까 들어가는, 들이라 쓸게요. 들어가는 확률 커런트 분의 트랜스밋된 건 통이라 쓸게요. 통과하는 확률 커런트의 매그니튜드 정의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뭐야? 확률 커런트 이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J라고 쓰거든요. 이 J는 뭐냐면 이거는 다시 이제 요게 프로블럼 1.14에도 나오는데 확률 밀도가 어떻게 정의되냐면 요거는 뭐냐면 EM분의 I 하바의 정의니까 이제 세 가지로 쓸게요. 프사이에다가 프사이 컨주게이트를 미분한 거 x로 마이너스 프사이의 컨주게이트에다가 프사이를 미분한 거. 자, 요 차이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자유입자잖아요. 자유입자가 델타 펑션 그거를 슉 통과하는 상황이니까 이 프사이에다가 자유입자의 프사이를 대입을 해서 우리 알고 있죠 이거? 웨이브 백햇 우리 배울 때 프사이 배웠죠? 그거를 써볼까요? 프사이 어떻게 생겼나? 자, 이 프사이는 어떻게 생겼냐면 자유입자에 대해서는 A에다가 A는 상수고요. 익스포넨셜 I에다가 KX 마이너스 2M분의 하바 K제곱 T. 자,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요거를 요 프사이를 여기 프사이랑 프사이 스탑 요 미분한 것까지 여기에 대입을 해서 쫙 계산을 해주시면 뭐가 나오냐면 그렇죠? 어떻게 나오냐면 얘가 확률 밀도, 확률 커런트, 프로버빌리티 커런트가 어떻게 나오냐면 M 하바 K에다가 여기서 나오는 거 A예요. 이 A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 이게 J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J가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의 정의에 따라서 다시 써보자면 자, 들어가는 확률 흐름 분의 통과한 확률 흐름이잖아요. 그러면은 M분의 하바 K의 K는 이제 들어갈 때 들어가는 거 게다가 A의 제곱 분의 M분의 하바의 K의 통과한 거 이거에다가 여기서는 A가 아니라 F로 써줘야겠죠. 우리가 F로 하기로 했으니까. 자, 이렇게 정의가 되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M분의 하바는 싹 다 날아가고 K 들어가는 거에 K 통과한 거에다가 자,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자, 얘가 뭐냐? 우리가 K가 보통 하바분의 루트 마이너스 2m에다가 에너지 빼기 포텐셜 이렇게 정의해 주잖아요. K를. 자, 만약에 들어갈 때의 포텐셜과 통과할 때의 포텐셜이 같다. V가 같다. 라고 한다면 어차피 총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콘스탄트니까 에너지 빼기 V가 같아지니까 K가 같아져서
k분의 k가 1이 돼서 우리가 익히 아는 요 꼴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풀고 있는 이 상황 같은 경우는 포텐셜이 똑같아요. 그 여기 딱 경계를 기준으로 이 세 군데에서 포텐셜이 다 0이 V가 0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정의를 써줄 수 있는 건데 그 문제 2.34 문제 2.34는 어떤 상황이냐면 포텐셜이 스텝 펑션인 거거든요. 여기가 y축이면 포텐셜이 쭉 오다가 0으로 오다가 이렇게 가요. 자,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입자가 이렇게 들어오다가 어느 정도 반사되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지나갈 텐데 여기에서와 여기에서의 k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포텐셜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를 구할 때 앞에다가 요 항을 꼭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이 뒤에 문제를 미리 설명을 한 건데 요거를 알고 풀 때와 모르고 풀 때 그 나중에 헷갈리는 게 달라서요. 저는 모르고 풀었다가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이 부분에서 좀 헷갈렸거든요, 많이. 그래서 미리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probability current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것도 계산은 그냥 쫙 다 생략하고 결론 위주로 적을게요. 문제에서 일단은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 구하라는데 다시 한번 써보면 이거는 자, 들어가는 거 반사된 거 그리고 다시 들어가는 거 반사된 거 그리고 나가는 거. 자, 이때 여기가 A, 이게 B, 이게 C, 이게 D, 이게 F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뭐? C는 A분의 F의 비율을 이걸로 구해서 제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풀이 순서만 알려드리자면 바운더리 컨디션을 두 군데서 써줘야 돼요. 바운더리 컨디션을 두 군데서 써줘야 돼요. 그러면 바운더리 컨디션이 두 개죠. 그러니까 한 구간에 대해서도 연속인 거과 그리고 우리 아까 전에 그 기울기 변화량 있잖아요. 아까 풀었던 거. 여기서 똑같이 또 두 개가 나와. 그럼 식이 몇 개 나온다? 식이 1번식, 2번식, 그리고 3번식, 4번식이 나오고요. 그거는 이거를 다 생략하자니 이제 끝나는 다 생략해 버리는 거고 쓰자니 이거 너무 긴데. 어떻게 해야 될까? 첨부한 거 보세요. 첨부한 거 보시고 중요한 거 몇 개만 또 짚고 가자면 이제 1번식과 2번식을 더해요. 한 번 더해서 식이 하나 나오고 얘네 두 개를 빼서 식이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3, 4번식을 더해서 식이 하나 나오고 3, 4번식을 빼서 식이 하나 나와서 또 식이 4개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식과 세 번째 식을 같다고 두고 풀고 두 번째 식과 네 번째 식을 같다고 두고 풀고 그 다음에 요 식과 요 식을 다시 빼서 빼면은 우리가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A분의 F를 구할 수가 있어요. 너무 생략해버리겠는데 A분의 F는 베타에다가 E 마이너스 감마의 제곱 마이너스 베타분의 감마의 제곱 분의 4베타고요. 자, 이때 여기서 베타는 뭐냐면 베타는 exponential 마이너스 2ikA 고 그 다음에 감마는 뭐냐면 마이너스 ik 하바 제곱 분의 2m 알파 이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변수를 또 바꿔주거든요. 일단 어떻게 하냐면 분자 분모를 다 베타로 한 번씩 나눠줘요. 그러면 얘랑 얘 사라지고 여기는 베타 제곱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변수를 어떻게 바꿔주냐면 베타를 이거 뭐야, 베타가 지금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IKA였잖아요. 여기서 EKA를 파이로 치환을 해줍니다. 그럼 베타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아니지 베타 제곱을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파이로 이렇게 치환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감마를 어떻게 바꿔주냐면 얘는 G분의 I 이렇게 치환을 해줘요. 그래서 얘를 다시 대입한 다음에 식 정리를 하면 A분의 F가 뭐지? 또는 관제실에서 이거 방송을 하나 껐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두 가지 변수를 바꿔주면요,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것까지 생략할 수는 없겠다. 바꿔주면은 EG-I에 더하기 익스포넨셜 I 파이에 분의 4G 제곱이 나오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게 복소수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분모를 요거를 제곱이에요. 제곱 완전 제곱식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코사인 파이 더하기 I 사인 파이로 바꿔줄 수 있죠. 그래가지고 실수부 허수부를 모아주면은 실수부는 4G 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코사인 파이, 이게 실수부고 더하기 I에다가 사인 파이 마이너스 4G, 이게 허수부고 그 다음에 분자는 4G 제곱 그대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얘가 뭐다? 얘가 A분의 F고 A분의 F가 지금 복소수잖아요. 그렇죠? A 더하기 I B분의 C꼴인데 그러면 얘 제곱은 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와 얘 곱이겠죠. 그러면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는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건데 곱하면은 얘 제곱 그 빼기 얘 제곱에 I 제곱이니까 더하기 되죠. 그래서 요 부분 제곱 더하기 요 뒤에 부분 제곱의 분자 제곱 해면 여기는 16G의 4승이 될 거고 모두 뚝딱뚝딱 계산을 하시면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T는 어떻게 나온다? 8G의 4제곱 더하기 4G의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4G의 제곱 마이너스 1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4G의 사인 파이 분의 8G의 4승. 이때 G랑 파이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다시 밑에 적어두면 파이는 4KA고 G는 감마분의 1, 감마분의 I인데 감마를 우리가 또 알고 있으니까 정리하면은 2M 알파분의 하바 제곱 K가 되고요. 자, 그래서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가 어떻게 바뀌냐면 보세요. 자, G라는 변수는 K를 갖고 있어요. K는 에너지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바뀌면서 G라는 값이 바뀔 거고요. 에너지가 바뀌면 당연히 그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가 바뀔 거니까. 자, 그리고 A는 뭐냐면 요거는 우리 포텐셜의 모양에서 이렇게 딱 두 가지 딥이 있을 때 이 두 딥의 위치였죠. 그러니까 이 두 딥이 가까워지냐 멀어지냐에 따라서 어떤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가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 문제 해설을 마치고요. 바로 6번 문제로 넘어가자면 안에 끝내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포텐셜이 어떻게 생겼냐면 마이너스 A와 플러스 A 이렇게 있을 때 포텐셜이 무한대다가 딱 꺼져요. 그러다가 델타 함수 그리고 다시 무한대. 그래서 양옆이 무한대 벽이고 가운데 이쑤시개가 하나 딱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인피니티 스퀘어 웰에다가 델타 함수가 갑자기 싹 들어간 거예요. 자 이때 다 생략할 수도 없고. 자 일단은 우리가 V가 대칭이죠. V가 무함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자 사이 그 솔루션을 2분과 5도로 쪼개줄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인피니티 스퀘어 웰, 자 인피니티 스퀘어 웰의 제너럴 솔루션을 외우고 계시는 게 좋아요. 제너럴 솔루션 꼴은 어떻게 생겼냐면 a 사인 kx 더하기 b 코사인 kx. 여기서 k는 뭐가 em 에너지에다가 루트 씌운 거에다가 하바로 나눠준 거. 이런 거 외우고 계시면 문제 풀 때 빠르게 풀 수 있고요. 자 근데 여기서 에너지 양수겠죠 당연히. 자 2분이라고 할게요. 케이스 1 사이가 2분이니까 그 사이를 이렇게 쓸 수 없겠죠. 케이스 1 사이 2분일 때, 자 그러면은 사이는 어떻게 생겼겠어요? 자 x가 0부터 a까지의 구간, a부터 그 뒤로는 사이 0이고 마이너스 a부터도 다 0이니까 0부터 a 구간에서는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생긴 게 0에서 a 구간이고, 자 그리고 마이너스 a부터 0까지의 구간은 그냥 이렇게 마이너스 x로 대체할게요. 이러면 무함수라는 의미가 되니까. 자 이때 얘에 대해서 똑같이 바운더리 컨디션 또 써줍니다. 지겹죠? 자, x는 a에서 지금 바운더리 컨디션이 그러면은 이번에 3개가 나오는데요. 일단 x는 0에서 연속, 그리고 x는 0에서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요거의 조건과 같다. 요 조건 바운더리 컨디션. 그리고 하나 더, x는 풀마 a에서 사이 a가 0이다. 우리 인피니티 스퀘어에서 써줬던 바운더리 컨디션이죠. 요 3개를 해주면 되고, 요 계산은 우리가 4번 문제에서도 했던 거랑 똑같으니까 생략을 할게요. 그러면 식이 여기서 그냥 b는 b가 나와가지고 그냥 트리비얼한 값이고,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탄젠트 ka가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숫자가 나와요. 이렇게 탄젠트 ka가 마이너스 a분의 b. 아니지, 요게 세 번째 조건에서 나오는 거구나. 세 번째 조건에서 나오는 거고, 두 번째 조건에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여기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b는 m 알파분의 하바제곱 k의 a, 이렇게 구할 수 있어서, 자 탄젠트 ka가 a분의 b잖아요. 근데 b는 셜라 a니까 우리가 이 두 개를 연립하면 식이 뭐가 나오냐면 탄젠트 ka가 또 수치 해석이 나오는데, 탄젠트 ka가 뭐다? 마이너스 m 알파분의 하바 제곱 k고, 그럼 여기다 분자분모에다 a를 각각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거를 또 다시 x로 바꿔주고, 여기를 x로 바꿔준다면 우리가 어떻게 수치 해석적으로 풀 수 있다? 그래프를 그리는데 탄젠트를 하나 그려야죠. 일단 탄젠트는 우리가 여기가 2분의 파이고,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2분의 5파이가 있다 할 때 탄젠트는 이렇게 발산했다가 이렇게 가죠. 자, 근데 우리가 우변에서 찾고 있는 건 기울기가 음수인 1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교점이 어디 생기냐면 이렇게 생기는데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생기는 이 교점이 점차적으로 요 점근선에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점근선이라는 거는 2분의 n파이에서 n이 1, 3, 5, 7 이렇게 쭉 홀수로 가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뭐냐면은 KA가 이게 된다는 거잖아요. 요거를 만족하는 K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은 이걸 만족하는 K는 2A분의 n파이가 된다는 거고, 그럼 에너지는 뭐다? 에너지는 우리가 K가 하바분의 플러스죠. 하바분의 루트 요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에너지는 2n분의 하바제곱 K제곱이고, 그러면은 2n분의 하바제곱 K제곱에서 이걸 대입을 해주면 2n분의 하바제곱 n제곱 파이제곱 그다음에 2a의 제곱 이가 되고요. 자, 요거 뭐죠? 우리가 지금 구간이 길이가 2a인 인피니티 스퀘어의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F 사이가 2분일 때 이 허용된 에너지는 이게 지금 이 점근선에서 만날 때 기준이니까 얘보다 K가 조금 더 커야 되죠. 그러니까 에너지는 얘보다 조금 더 크다. 살짝. 인피니티 스퀘어 웰보다 에너지가 델타 펑션일 때 에너지가 살짝 올라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인피니티 스퀘어 웰에 있는 F 사이에다가 가운데 포텐셜 델타 펑션을 딱 넣어주면 에너지가 조금 상승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게 2분일 때고 5일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5일 때도 계산 싹 다 생략하고 결론만 적을게요. 아니지. 5일 때는 뭐 별것도 적을 게 없어서 써보면 써야겠다. 자, 5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렇게 되면 5겠죠? 그죠? 기함수니까.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조건에서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F0이 마이너스 F0이랑 같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F0이 0이 되고, 그러니까 기함수니까 당연히 원점을 지나야겠죠? 그러면은 기함수여야 되니까 일단 이 B가 그냥 아예 0으로 가버려야 돼요. 그렇죠? 기함수여야 되니까 사인이니까. 사인은 기함수죠. 자,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조건을 풀면은 두 번째 조건에서는 아무것도 의미 있는 정보가 안 나와요. 그냥 0은 0이 나와요. 두 번째 풀어보시면 알 거예요. 0은 0이 나와서 그냥 트리비얼 하고요. 자, 세 번째 조건은 우리가 풀면은 뭐가 나오냐면 A 사인 K 스몰 a가 0이 나오고요. 이건 뭐죠? 이거는 그냥 인피니티 스퀘어 L의 바운더리 컨디션 그 자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사이가 5드인 경우는 델타 포텐셜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 그냥 인피니티 스퀘어 웰에 사이가 나온다. 델타 펑션이 있든 말든. 왜냐하면 오드 펑션이라는 건 결국은 이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델타 펑션이 원점에 있든 말든 영향을 안 받아요. 어차피 F 사이가 0이라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